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지금 제 촬영 날짜가 1월 15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제 매장에 나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유튜브 제가 영상을 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준비를 새벽에 많이 하고 납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고, 유튜브 통해서도 뭐 제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에 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유튜브 추천 영상이 계속 뜨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막 PD 수첩 관련해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또 PD 수첩이 어제 날짜죠. 1월 14일 11시인가? 제목은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신년 특집인 것 같아요.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해서 1월 초에 한번 또 그런 비슷한 영상이 나왔었고, 두 번째 이제 2부라고 해서 제가 어제 또 일찍 잠드는 바람에 TV를 원래는 집에 잘 안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을 또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PD 수첩, 그러니까 좋은 이런 뭐 나쁜 쪽에 막 이렇게 언론을 들어가서 이렇게 파헤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해주고, 이런 안 좋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제 해결을 해주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방영된 이 프로그램을 오늘 제가 새벽부터 쭉 보면서 우려되는 상황이 또 있어서,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이 PD 수첩에 어제 나왔던 내용, 또 돈 있는 사람들의 나라,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다주택자 입장으로서, 또 부동산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을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을 알 수 있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유념을 해두시고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개념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영상을 잡아봤습니다. 그 주제를 세 가지 정도 잡아본 거죠. 첫 번째는요, 그 영상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없고 세금 혜택,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중에서 뭐 2018년도부터 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만 너의 그런 것을 나라에서 다 알고 너에게 적정 이런 세금을 다 물리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네가 등록을 해서 하면 뭐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그 영상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혜택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부동산 뭐 중개소장님이나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혜택, 뭐 세금이 감면이 어떻게 되고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혜택만 나오냐 이거죠. 자, 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얘기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주택사업가, 이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개인, 일반 민간이 이렇게 뭐 본인이 등록을 해서 나라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내가 이 주택을 얼마에 전세를 놓겠습니다, 얼마에 월세를 놓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민간주택 그 거래에 대해서, 또 전세, 월세에 대해서 임대에 관련해서 공공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이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뭐 중요한 것은 혜택은 혜택인데, 아주 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것을 못 지킬 때는, 최근에도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과태료 측면에서 엄청나게 뭐 몇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였다가 지금 최근에 개정된 건 뭐 3천만 원, 이 정도 최고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건데, 여러 가지 또 의무사항들이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준공공, 지금으로서 바뀐 명칭으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에 그런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8년, 최소 세금 혜택을 보려면 10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근데 팔기는 팔 수 있는데, 뭐 똑같은 임대사업자에 팔아야 되면 또 정말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팔 때는 뭐 3, 4천만에 과태료를 내면서 팔아야 된다. 또 이것이 또 아주 큰 지켜야 될 거 의무겠고, 또 무엇인가요? 또 중요한 것은 연 임대료가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죠. 내가 엄청나게 지금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인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세가를 남들은,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제값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올리고 싶어도 거기 규정에 맞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말 낮게, 시세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전세를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자인,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아주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 좋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적인 혜택만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혜택을 줄여야 된다. 최근에 많이 줄였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연 5%의 이런 상한선이 있다. 지키고 싶어도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려면 또 몇천만 원에 또 이거 엄청나게 그걸 내야 되겠죠. 이렇게 등등 해서 단점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또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일반 계약서가 아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임대 조건, 또 내가 이사를 가야 될 때 또 이 계약서를 다시 재계약할 때마다 다시 써서 다시 그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다시 재등록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근데 물론 이런 혜택을, 세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장기 뭐 일반을 하든 중공공을 하든 단기를 하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쪽만 나타내지 말고 이 방영된 영상을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단 1의 언급도 없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다 세금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이 사람들이 더 세금적인 혜택을 줄여야 된다. 근데 또 뭐 이 사람들의 매물이 다주택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뭐 8년, 10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가지고 있는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만 부각하지 말고 양쪽 다 이걸 들어봐야 된다. 무조건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번다, 세금적 혜택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다 지켜야 될 의무사항,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지켜야지 이런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측면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어떤 뭐 인터뷰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최근에 지금 뭐 부산이라든지 창원, 울산 이런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몰랐는데 그 인터뷰 영상이 이렇게 나왔죠. 내가 최근에 이사를 다른 집으로 조금 더 평형수를 올려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값이 최근에 뭐 투기꾼들이 갑자기 자기 그 몰리던 그 주변 지역으로 막 들어와서 갑자기 몇 달 만에 1억이 올랐다. 와, 그 투기꾼들 XX 같은 놈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영상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이구 이 투기꾼 나쁜 놈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말이 나쁜 놈 XX 같은 놈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보자는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창원이라든지 부산 최근에 계속적으로 떨어졌었죠. 부산 쪽은 뭐 1년 정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라고 거기서도 나왔고, 창원은 어떻습니까? 울산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지역의 경기가 안 좋고 그 지역에 책임지던 그런 산업들이 전부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졌었죠. 미분양도 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사를 가지 왜 갑자기 지금 와서야 이제 사람들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때,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규제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지방으로 내려오겠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보니까 여기도 창원, 울산, 부산 쪽은 사람도 많이 살고 광역시급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저평가 되겠다. 나 지금 투자해야 되겠어.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 매도하고 본인은 현지 거주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사 갈라 하니까 왜 집값이 올라? 그건 다 나쁜 놈들, XX 저 나쁜 놈들이야.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그 현지 주민 본인 중심으로 그 집값이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사 갈 때는 떨어져야 되고 내가 이사 간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은 정상인가요? 그러면요? 왜 내가 이사 하려고 알아보니까 주변에 이미 투자자들이 돌아가지고 집값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피해를 본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 완전히 흑백 논리 아닌가요? 내 편 아니면 모두 다 적. 내 거 아니면 다 나쁜 거. 아니 왜 그 사람은 그 인터뷰하신 분은 왜 본인 위주로 생각하냐 이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현지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비해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네.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평형수로 올라서 이런 지금 저렴할 때 나 이사를 가야 되겠다. 미리 들어갔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지역에 지금 투자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퇴근 후에도 공부를 하시고 뭐 주말에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이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그런 모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한 사람들인데, 집값이 만약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욕심으로 네가 욕심을 부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 그것도 네 책임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TV도 안 보고 뭐 일 끝나고 와서 또 현장 임장 다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강의를 들으러 가고 또 주말에도 열심히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 현지 사정을 전혀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내가 조금 더 큰 변수로 가야 되겠다.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쯤에 내 주변의 상황이 창원이라든지 울산 지역의 1, 2년 전 상황,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분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냉정하게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집값은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되냐. 의무점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떨어지면 다 본인 책임, 올라도 내가 열심히 했던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다 나쁜 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자기 우물한 이런 거른 사고 방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구나. 마지막쯤에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이분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는 절대로 의도가 없고요. 한 원룸에 사시는 분이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고 막 인터뷰하시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저 강남 집값은 엄청나게 10억, 20억 올라가고 저런 곳은 있는 놈들이 말이야. 있는 놈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고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 여기서 이 월세방을 벗어날 수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영상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라면을 막 끓여 드신 장면을 쫙 연출을 그렇게 했겠죠. 카메라를 쫙 돌리면서 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생각이 그분이 왜 또 강남 아파트만 비교를 하냐는 거죠. 이 영상 찍으시는 그 PD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거의 25년 차 30년이 이제 내후년 뭐 3, 4년 뒤면 저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사는데요. 들어와가지고 저는 올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 사는 거죠. 모든 다주택자들이 좋은 아파트를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 수 없고 뭐 대구에 있는 뭐 수성구, 부산에 있는 해운대, 대전에 뭐 둔산동 이런 데 좋은 유명한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거기만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내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공부를 해서 일단은 내가 뭐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간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일을 끝나고 퇴근하고 또 주말 시간에 빈둥빈둥 놀고 TV 보고 여행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고 부동산 어떤 투자 성향 내가 어떤 것이나 해야 되겠어. 열심히 돈을 주고 공부를 하고 내 시간을 열정을 쏟아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왜? 이 상황을 탈피하려면 뭘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방에 강남으로 팍 입성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주변에 있는 월세 살다가 뭐 조금 더 나은 여건 또 구축 아파트 또 조금 더 나은 아파트 계속적으로 옮기면서 내 자산이 불려가는 거지. 한 방에 강남으로 내가 지금 저도 지금 강남 아파트 꿈에도 사실 꾸지도 못 해본 상황인데 그것만 완전 극대되게 딱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월세 사시는 분의 현재 상황을 딱 들어보면서 저 강남에 사시는 뭐 XX 뭐 돈 있는 XX 같은 놈들 저놈들은 뭐 부모 잘 만나서 빽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딱 비교해 주면서 와 대한민국 정말 돈만 있어서 잘 사는 세상인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이런 언론 잘 된 건가? 이게 좀 올바른가요? 제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연봉도 얼마 안 되고 중소기업 다니는 제 후배들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아파트 마련해서 월세를 조금씩 받고 있는 후배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뭐 분양권이나 렌트자에서 조금씩 나의 자산을 늘려가는 후배들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셔야 되죠. 그 원룸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느냐? 일 끝나고 내가 뭐 했느냐? TV 안 보고 정말 몰입해서 공부했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했느냐? 또 주말에 남들 다 놀러 갈 때 나 안 하고 도서 가서 공부를 하든지 돈을 주고 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지 컨설팅을 받든지 뭐 유튜브를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지 좋은 책을 보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는지 내 스스로 냉철하게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남들 다 쉴 때 쉬고 집에 와가지고 덩그러니 누워가지고 TV 보고 왜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살지? TV만 보면서 어제 그 PD 수첩만 보면서 저 나쁜 놈들 XX 이불킥만 해봤자 내 현실이 달라지냐는 거죠.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 현실이 아무리 이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힘든 이 현실을 나 정말 벗어날 거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나는 안 그렇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안 그래도 저 사람들도 뭐 노력 안 할 거야. 또는 뭐 저 사람들은 뭐 다 똑같을 거야. 빈둥빈둥 놀 거야. 쉴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아는 주변 지인들 제 커뮤니티 있는 사시는 분들 모두 다 정말 내 현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연출된 여론 저것이 하나의 정말 엄청난 여론을 그 영상의 여론을 딱 이렇게 형성하겠죠. 그 댓글 보면 막 어쩌고저쩌고 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 라면 먹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라면 자주 끓여 먹거든요. 저희 아들도 먹고 부자라고 해서 뭐 좋은데 레스토랑 가서 맨날 그 비싼 밥만 먹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더 합니다. 더 아끼고 악착같이 정말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한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종잣돈을 계속 모을까요? 왜요?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의 최소한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내가 정말 그거 가야 갈 길만 본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자들의 삶이 별게 없다는 겁니다. 저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물론 이제 강남에 사시는 일부 뭐 재벌 2세들, 3세들, 부자 2, 3세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이 조금 더 부자로서 조금 더 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형성돼가지고 또 내가 눈이 팔려가지고 막 저 사람들 저렇게 할 거야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말 이것은 한쪽만 보시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지금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일반 분들의 그 롤모델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정말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적으로 연속될 거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에 나와 내 삶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말 그 요런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반대쪽 면도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또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 PD 수첩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또 반대쪽 면만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와이프가 왔네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